고급 곡면 도구로는요, 총 5개가 있고요. 페이지는 46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급 곡면 도구에는 바운더리 곡면, 곡면 채우기, 롤드 곡면, 방사면, 곡면 전개 이렇게 해서 5가지 도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열기 누르시고 고급 곡면 생성 도구 선택해 주셔서 예드 파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운더리 곡면은요. 두 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양방향으로 접한 연속 곡률이 있는 면을 작성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냥 하나의 방향만 사용한다라고 하시면은 로프트 곡면하고 같습니다. 하게 되시면 지금 요 미리 보기 기억해 주시고요. 로프트 곡면으로 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운더리 곡면의 차이점은 하나의 방향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방향까지의 로프트도 참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접한 면을 생성을 하실 때 바운더리 곡면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옵션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프트처럼. 다음으로 곡면 채우기인데요. 얘는 이름 그대로 면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위치는 바운더리 곡면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곡면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면의 모서리 또는 스케치 선 이용해서 또는 피처의 곡선까지도 이용해서 폐곡선 면이 이제 막혀져 있는 선들을 다 선택을 해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면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옵션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접촉할 건지 아니면 이 모서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모서리를 포함하는 면에 인접하게 조건을 줄 건지 곡률까지를 맞춰줄 건지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옵션들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이 많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선택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선택하는 항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에는 모든 모서리에 적용이라는 옵션을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옵션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모서리 선에 일괄적으로 옵션을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면은 지금 주변에 선택했던 면하고 붙어있는 형상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바디로 해서 생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룰드 곡면 같은 경우에는 옵셋 곡면 아래 있고요. 이거를 눌러보시면은 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즉 5개의 역할을 하는 5개의 도구의 역할을 가진 곡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곡면의 탄젠트는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선택한 모서리에 탄젠트하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인접하게 연결되는 거, 연장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인접하게 선택한 입력한 길이만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기존의 면에 합쳐져서 바디가 합쳐져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분리된 새로운 곡면의 바디로 생성이 됩니다. 그게 이제 곡면의 탄젠트고요. 곡면의 수직은 마찬가지로 이 면상에 이렇게 수직한 곡면을 만들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입력된 거리 기준으로 면을 새로운 바디로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방향을 바꾸실 경우에는 이 반대 방향을 눌러서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벡터의 테이퍼입니다. 이 벡터라는 거는 참조 방향을 쓴다라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테이퍼 각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각도도 어디 기준이 0도인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윗면을 방향으로 잡고 이 모서리 선을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벡터로 선택한 면의 수직한 방향이 0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윗면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윗면과 수직한 Y축 방향으로 0도가 기준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걸 기준으로 각도를 제어하실 수가 있어요. 안과 밖으로도 설정 가능하시고요. 네 번째로 벡터의 직각, 마찬가지도 얘도 또 동일하게 윗면을 선택을 하시면은 기준 자체가 선택한 면의 수직, 즉 요거는 선택한 면과 평행하는 방향의 면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길이 설정 가능하고요. 선택한 윗면의 수직한 Y축 방향의 면의 수직이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한 면하고 평행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룰드 공면 안에도 수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스케치 프로파일과 경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이 모서리선이 경로가 되는 거고 지금 그리는 스케치가 프로파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룰드 공면 수입을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방향. 그래서 이 프로파일 길이만큼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수입처럼 프로파일 모양 그대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 자체가 참조 방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를 따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있는 수입하고 다르죠. 원래 수입 공면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파일 그대로 생성이 되는 거고 연장이나 이런 건 어렵죠. 이 프로파일 길이 그대로 생성되는 거니까. 내 룰드 공면은 수입이지만 이 참조 벡터로서 프로파일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룰드 공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방사면입니다. 방사면은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선택한 평면 방향의 면을 생성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 방사면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 커맨드 매니저에는 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 삽입에 공면에 방사면을 따로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커맨드 매니저는 모든 도구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풀다운 메뉴에는 모든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사면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 사용한다 하시면은 이제 이 커맨드 매니저로 도구를 빼시면 되시고요. 방사면을 실행을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참조 방향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아까랑 다르게 선택한 방향을 그대로 참조합니다. 그래서 이 미리 보기 같은 표시가 안 되는데 이 모서리가 지금 평면 방향으로 안쪽으로 생성될 건지 바깥쪽으로 생성될 건지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서리로부터의 연장되는 길이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확인. 그러면 선택한 참조 방향과 동일하게 면을 입력한 거리만큼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사면은 모서리를 기준으로 선택한 평면 방향의 면을 생성을 해주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 생성되는 거라서 면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스케치를 작성할 수 있는 도구가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급 공면 도구의 마지막 기능인데요. 공면 전개라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조금 특이하게 솔리드웍스 제품군에 따라서 기능이 제한이 되는데요.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이렇게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면 전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상위 모듈인 프리미엄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스탠다드나 프로페셔널에서는 이 도구가 표시되기는 하나 이렇게 비활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리미엄에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판금에서 그 접었던 면을 전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곡률이 있는 면을 전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능이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화면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플랫하게 전개할 곡면을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를, 참조 위치, 해당 위치에서 켜겠다라는 그 위치를 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면을 전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